제주 4.3 당시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의 유해를 발굴하는 작업이 8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2020년부터 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이 허용되면서 도내 도시공원의 절반가량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금리가 인상되면 제주 경제가 받는 타격이 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주는 팬 현상으로 인해 북부와 서부 지역의 한낮 기온이 올 들어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제주시 33.1도, 서귀포 29.9도, 고산 30.2도, 성산 26.1도를 기록했는데 내일은 오전 11시를 기해 제주 북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당분간 제주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한라산 북쪽 지역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도는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에는 8호 태풍 마리아의 간접 영향으로 북부를 제외한 제주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지난 보수 정권 기간 적어도 4.3은 빛을 보기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유해를 찾는 일조차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미루어져 왔는데요. 오늘 무려 8년 만에 4.3 희생자들의 유해를 찾기 위한 발굴 작업이 개토제와 함께 재개됐습니다. 지금 제주공항이 있는 자리, 땅속 어두운 곳에는 수백여 명이 안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조금은 더 밝아진 세상의 빛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유족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승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주 4.3 당시 군법 재판도 받지 못한 양빈들과 예비검속에서 불순분자로 몰린 사람들, 도내 곳곳에서 집단 총살당했지만 대부분 시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4.3 당시 집단 학살터였던 제주공항 활주로, 행방불명된 수백 명이 안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유해 발굴의 성공을 기원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정성을 묻는 까닭은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역시나마 편안히 모시드리고자 돼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중단됐던 4.3 희생자 유해 발굴이 8년 만에 다시 시작된 겁니다.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인권 회복의 기폭제가 될 뿐 아니라 긴 세월 가슴속에 피 맺힌 한으로 살아온 유족분들의 회원에도 제주도는 지난해 4.3 연구소에 의뢰한 긴급 조사를 통해 집단 안매장지로 추정되는 제주공항 남북 활주로 주변과 조천읍 북촌리, 대정읍 구억리 등 5곳에서 유해 발굴을 하기로 했습니다. 유족들은 70년 묵은 한을 풀 수 있게 해달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나 때문에 희생당했지. 나 아니면은 오빠들 둘이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나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그러지. 이번 유해 발굴은 오는 11월 마무리되는데 기존에 발굴된 시신 279구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유전자 감식도 함께 진행됩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발굴된 유해는 모두 400구. 이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92구는 가족에게 인계됐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도의회에 행정시장 추천을 요청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원 지사는 기자 간담회를 열어 도의회가 행정시장 인사 추천에 대해 현재 공모제나 인사청문 취지와 충돌할 문제가 있다며 공식 추천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선거 공신이나 측근 인사는 자제할 것을 요구해 이를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DC가 제주공항 면세점 홍보를 위해 슈퍼모델과 1억 원의 전속 계약을 맺어놓고도 7개월이 넘도록 활용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DC 감사실은 면세 사업 분야 업무 전반을 감사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 직원에게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또 관련 법령을 모르고 면세점 콜센터 직원의 임금을 인상하는 변경 계약을 실시한 담당 직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지적사항 10건을 적발해 개선 조치토록 했습니다. 산화봉이나 삼매봉 같은 도심 속의 공원들로 산책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시민들의 쉼터 역할을 하는 곳인데 문제는 이 안에 사유지가 많다는 겁니다. 2년 뒤부터 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이 허용된다고 하는데 난개발의 표적이 되면 상당 부분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푸른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산책 코스로 유명한 사라봉 공원. 밤낮으로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1962년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50년이 넘도록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왔지만 공원 일부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2020년 7월부터 땅 주인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공원 전체 면적의 절반가량이 사유지지만 아직까지 토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3번, 4번 오는 곳인데 이거 여기 못 다닌다, 못 돈다, 딱 길 막히면 안 되죠. 제주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에 포함된 공원 42곳 가운데 사유지 면적은 460만 제곱미터로 전체 도시공원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사유지를 사들일 예산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유지 매입에 6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올해 확보된 예산은 100억 원에 그쳤습니다.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 계획인데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도시공원을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도시공원이 개발의 표적이 될 것이라며 반발에 나섰습니다. 도심 난개발이라든가 아니면 건축 행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도민들이 불편한 상황에 더 큰 불편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좀 판단이 되었습니다. 공원 지정이 풀리는 기한이 2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도심 난개발을 막고 공원을 지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외교부 산하 공공외교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서귀포시 혁신도시로 청사를 이전합니다. 국제교류재단은 오는 12일 서귀포로 이전해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국제교류 사업의 중심축을 지방으로 옮기는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재외동포재단과 함께 옛 서귀포시 청사를 사용하게 되며 교류재단의 이전으로 서귀포 혁신도시 조성 계획은 마무리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제주 지역의 가계 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리 인상 같은 금융 충격 요인이 발생할 경우 제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최근 음식점을 열면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은 김기현 씨. 집을 살 때 받은 대출금도 있어 매달 100만 원 가까이를 원금과 이자 상환에 쓰고 있습니다. 생계형 사업이라 좀 이렇게 생활하는데 지장이 좀 많이 그런 부담금이 많이 부담이 되죠. 부동산 시장 호황에 대출금리 하락 등으로 2013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한 제주 지역 가계대출은 지난해 14조 2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제주는 지역 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규모도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황. 이 때문에 가계대출 금리가 1%포인트 인상되면 지역 경제가 받는 충격은 다른 지역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제 금리가 상승할 경우 주택가격은 강원 지역보다 2.3배, 전국보다는 1.4배 더 크게 하락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 지역 같은 경우가 단기간에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또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도 최근 3년간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금융 불균형이 다른 지역에 비해 좀 더 단기간에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제주 경제가 금리 인상 등의 충격에 취약한 만큼 소득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관심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 관광협회 비즈니스 센터가 오늘 제주 첨단 과학기술단지의 문을 열었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는 과학기술단지 내 제주 종합 비즈니스 센터로 옮겨 공식 업무를 시작하고 앞으로 센터에서 관광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과 관광 기념품 전시관 등을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해군은 제주 해군기지 국제 관함식 유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범대위는 해군이 강정마을의 반대 입장에도 제주 해군기지에서 국제 관함식 개최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해군과 주민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고 국가 폭력으로 고통받은 주민들에게 다시금 폭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서 승용차가 길옆 도랑에 빠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승용차 안에는 57살 이모 씨가 운전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변 인근 해상에서 패들보트를 타던 22살 황모 씨가 바람에 밀려 포류하다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또 오늘 오후 3시 반쯤에는 제주시 한경면 판포포구 인근 해상에서 고무보트에 타고 있던 38살 이모 씨가 보트가 뒤집혀 바다에 빠졌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묘지에 동자석을 훔쳐 판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은 지난 2015년부터 2년 3개월 동안 문중묘지에서 동자석과 촛대석 등 240여 점, 시가 3억 원 상당을 훔쳐 판 혐의로 기소된 49살 양모 씨 등 일당 3명에게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동자석을 사들인 62살 한모 씨 등 2명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진드기를 통해 감염되는 스스가무시병과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SFTS에 동시에 감염된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대 의대 미생물학 교실 이근화 교수팀은 지난해 10월 SFTS로 진단돼 치료받은 75살 할머니의 혈청 유전자 검사 결과 2가지 유전형의 스스가무시병균에도 동시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하고 미국 열대의학위생저널에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스스가무시병에 감염된 환자는 SFTS 감염 가능성도 있는 만큼 2차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일선 학교들이 오는 19일부터 여름방학에 들어갑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남주 중학교가 오는 19일 여름방학에 들어가는 등 도내 초중고 특수학교가 16일에서 길게는 51일 동안 여름방학을 실시합니다. 방학 기간은 가장 짧은 학교가 애월고등학교며 법한초등학교와 안덕초가 여름방학이 가장 깁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